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하실 거냐면은 요거 한번 할게요. 저번 시간에 직권전동기까지 해드렸죠. 그래서 8페이지 봅니다. 8페이지. 저번 시간 우리가 이제 직권전동기까지 해드렸으니까요.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은 분권전동기 들어갑니다.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8페이지 보시면은 분권전동기라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분권전동기입니다. 동글뱅이 2번 분권전동기. 분권전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앞 시간에 우리가 직권전동기를 해드린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은 분권전동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분권전동기의 등가 회로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도면입니다. 이게 바로 분권전동기의 등가 회로도입니다. 그럼 발전기라는 것은 전기자에서 전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쪽에 부하를 달아서 전기를 썼죠. 근데 전동기는 반대입니다. 바로 요 단자에 우리가 부하를 다는 게 아니라 뭐를? 전압을 이렇게 인가합니다. 요 양단자에 뭐를 갖다 거냐면 이렇게 전압을 걸어요.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흐르냐면은 전류 I가 열심히 흐릅니다. 이때 즉 요 양단자에 제가 뭐냐? 전압을 걸어요.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흐를 것이다?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요 I가 흘러서 요 지점까지 딱 오시다가 지류가 몇 군데로 쪼개져요? 두 군데로 쪼개지죠? 일부는 여기로 갈 것이고 일부는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갑니다. 맞나? 그래서 요 I가 흘러서 여기까지 오시다가 일부는 여기로 갈 것이고 또 하나 일부의 전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요 I가 흘러서 코일이 들어가죠? 그럼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뭘 만들어내냐 하면은 뭘 만들어내요? 자속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뭐를? 자속을. 그럼 자속을 만드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계자라고 부르고, 계자에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그러냐? 이것을 계자전류라고 불러요. 이제 자석이 있는 공간이 있죠. 그럼 전류와에 걸러서 일부는 여기로 가고 일부는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전기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전기자에 우리가 뭐를 감으냐?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감아요. 맞나요? 예. 그러면은 요 I가 흘러서 어디 들어가요? 전기자에 들어가죠. 그럼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기자 전류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속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있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러면 자속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갖다 놨더니 요 놈이 알아서 빙글빙글 돕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전동기, 모터가 돼요. 우리는 전동기, 모터라는 것은 자속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갖다 놨더니 요 놈이 알아서 빙글빙글 돕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전동기, 모터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코일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뭘 만들고? 자속을 만드는데 이때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속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쪽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힘이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는 반대 방향에서 자속을 없애기 위해서 작용한 힘을, 이걸 우리는 유기기전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계자가 되고 요건 전기자잖아요. 그러면 계자가 됐든 전기자가 됐든 간에 자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저항이 존재하는데 이때 이 계자에서 나오는 저항을 우리는 RF라고 부르고 전기자에서 나오는 저항을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잡습니다. 우리는 RF라는 것은 저항은 저항인데 계자 저항을 뜻하는 거고 RA라는 것은 저항은 저항인데 전기자 저항을 이렇게 뜻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가 나오냐? 이와 같은 등가 회로도가 주어지고 이거의 명칭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가나다라 보기 중에 누구 찾기? 분권 전동기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간단하게 보면요. 요 IF라는 것은 계좌 전류고요. RF라는 것은 계좌 저항이고 RA라는 것은 전기자 저항이고 IA라는 것은 전기자 전류고요. E라는 것은 유기기 전류이고 I는 바로 뭐냐? 인가 전류. 요 단자에 걸리는 게 바로 단자잖아. 근데 우리는 요 IA를 전기자 전류라고도 하지만 또는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부하 전류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 발전기는 여기에다가 뭐를 달아요? 부하를 달지만 맞나요? 전동기는 뭐야? 즉 우리는 부하라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모두 다 묶어서 부하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발전기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부하를 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면 이쪽에서 우리가 전기를 쓴 부하를 여기다 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동기는 부하가 뭐야? 즉 부하는 전기를 쓰는 것을 묶어서 부하고 그럼 전동기는 돌아가면서 전기를 쓰는 거니까 돌아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부하입니다. 그래서 전동기는 이쪽이 부하가 되고 발전기는 이쪽이 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A라는 것을 전동기일 때는 전기자 전류지만 또 이것을 부하 전류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시험 문제 요 그림 등가회로 나오고 무슨 회로입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뭐 분권 전동기를 찾으시면 돼요. 이제 뭐가 시험 문제냐면 여러분이 8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예, 8페이지에서 분권 전동기의 특징 있죠? 예, 여기에다 여러분이 별표를 치십니다. 바로 분권 전동기의 특징 여기에다가 별표를 치시고요. 첫 번째, 예, 전기자 권선과 계좌 권선이 병렬로 접속된 구조이다. 요 부분이 계좌 쪽이고 이 부분이 전기자 된 거 맞죠? 그러면 계좌와 전기자를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뭐라 그래? 이것을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병렬 접속이죠. 우리는 이쪽이 계좌가 되고 이쪽이 전기자잖아요. 그럼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계좌와 전기자를 이렇게 연결하는 접속법 우리는 뭐냐? 병렬 접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분권 전동기는 바로 뭐냐? 예, 정속도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직권 전동기에 대해서 배운 우리 직권 전동기는 힘과 관련된 거고요. 분권 전동기는 바로 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속도, 일정한 속도. 우리가 분권 전동기라는 것은 속도에 관련된 것은 무조건 분권 전동기고요. 힘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직권 전동기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즉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뭐예요? 전동기가 바로 뭐냐? 예, 분권 전동기. 근데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그래서 일정한 속도와 관련된 전동기는 바로 분권 전동기다. 그래서 힘과 관련된 것은 직권 전동기고요. 속도와 관련된 것은 분권 전동기.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요, 디귿. 디귿입니다, 디귿. 그럼 디귿을 보시면 이거죠. 디귿은요. 요 I가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딱 오시다가 지로가 몇 군데 됐죠? 두 군데죠. 일부는 요로 갈 것이고 일부는 요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IF, IA라는 것은 요 I에 의해서 얼마씩 쪼개가진 거야. 우리는 요 I가 흘러서 여기까지 오시다가 일부는 요로 가고 일부는 요로 갑니다. 그럼 IF와 IA라는 것은 전체 전류에서 뭐가 돼요? 나눠먹기 들어간 거죠. 우리는 요 전류, 즉 요 전류 I라는 것은 뭐냐? I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 계좌에 흐르는 전류 IF 하고요.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IA에 뭐가 되냐? 합을 뜻합니다. 우리는 뭐요? 요 I가 인가전류죠. 그래서 우리는 분권 전동기일 때 인가전류라는 것은 IF 플러스 IA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리을 부분 있죠. 리을인데 리을 보기 전에 제가 미음부터 볼게요. 미음 봅니다. 미음. 그 미음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예, 유기기전력이라고 있어요. 유기기전력. 그러면은 발전기나 전동기나 우리는 기전력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전동기일 때 기절 E하고 V가 있는데 E하고 V 중에서 우리가 크기를 비교했을 때 E가 큽니까? V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발전기든 전동기든 전압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전압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제일 처음 전기가 제일 큰 겁니다. 그러면 E하고 V 중에서 제일 처음 전기가 요거죠. 여기에 전압을 갖다 걸어서 전류가 요게 전류가 흐르면서 기전력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E하고 V를 비교했을 때 누가 크냐면 바로 요 V 값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압을 갖다 걸면은 전기가 흐르죠. 그럼 전기가 뭐가 돼? 흘러서 이 전기자 쪽으로 오는 과정에 뭐가 발생하는 거야?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전압을 갖다 걸면 전기가 흐르는데 그 전기가 전기제에 오는 동안에 뭐가 발생하냐면은 손실이 발생해. 그래서 우리는 유기기전력이라는 것은 단자 전압에다가 어디에? RA라는 저항에 뭐가 흐르면 IA라는 전류가 흐르면 요만큼의 뭐가 발생하냐면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손실 뺀 나머지가 바로 유기기전력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유기기전을 구하는 공식은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분권전동기일 때 유기기전력은 요게 되는 거고 직유기에서 유기기전력 공통된 공식은 뭐가 있냐면 요게 있습니다. 얼마가 있냐면요. 65분의 A분의 바로 P자 파이 뭐가 되냐? N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직유기에서 공통된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럼 제가 요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쓰죠. 바로 우리는 60A분의 P자라는 것은 요 전동기가 공장에 나왔을 때 미리 정해진 수치입니다. 즉 고정된 값 상수죠. 그럼 요거는 상수 K란다면 요것은 K 파이에 뭐가 되냐? N 값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어디에서? 요 식에서. 그럼 제가 요 식에서 제가 뭐를 구해 보냐면은 V 단자 전압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릴 부분이죠. 릴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뭘 구해보자 한번 요 단자 전압을 구합니다. 요 식에서 단자 전압 구하면 요거 필요 없잖아요. 제끼죠. 그럼 빼기가 넘어가면서 플러스가 되죠. 그럼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은 2 뭐가 돼요? 플러스 바로 RA 곱하기 I 뭐가 되냐? A가 됩니다. 이렇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분권 전동기일 때 단자 전압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비읍을 보면 비읍은 여기서 나온 거죠. 비읍. 비읍은 제가 요 식에서 요 n이라는 제가 속도를 제가 구합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제가 n이라는 속도를 구하면 속도 n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요. 바로 여기에서 n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k 파이 필요 없죠. 제게요.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식이 이렇게 나오죠. 뭐가 되냐면은 k 뭐가 돼요? 파이에 바로 v 마이너스 뭐분의 RA분의 바로 뭐가 되고 IA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요. 분권 전동기에서 속도, 즉 분권 전동기 회전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n이라는 게 바로 속도잖아요. 우리는 이 속도를 제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자속 파이를 조절해 속도를 제하는 계좌 제어법이라는 거 있고요. 전압 V값을 조절해서 속도를 제하는 전압 제어법이 있고요. 저항값을 조절해서 속도를 제하는 저항 제어법이 있어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서 강보면 속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많이 사용하는 제어법을 물었으면 뭐냐? 전압 제어법이고요. 전압 제어법은 또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일그너 방식이 있고 워드 레오노드 방식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정출력 제어에 속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것을 계좌 제어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비부 중요치는 않는데 그냥 속도 제어법을 하려고 제가 일부러 식을 적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읒 부분 있죠? 시읒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시읒에 여러분이 별표 치신 다음에 시읒에서 별표 칩니다. 시읒을 보면은 시읒에 토크 T하고 뭐의 관계를 물었냐면은 속도 관계를 물었습니다. 우리 토크하고 속도는 무슨 관계냐?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관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토크하고 속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가 되는 거고요. 전기자 전류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물을 때 무슨 관계냐? 비례 관계입니다. 그런데 직권전동기는 어떻게 돼요? 직권전동기 여기에 다 뭐가 붙었어요? 제곱 붙었죠? 그래서 직권전동기일 때 토크하고 속도는
제곱 반비례고 토크하고 뭐가 돼? 전기전리는 제곱비례라고 돼 있죠. 뭐일 때? 직권전동기일 때. 근데 지금은 분권전동기. 그래서 분권전동기일 때 토크 T라는 것은 바로 회전속도에 뭐가 되냐? 반비례하고 전기자 전류에 뭐가 되냐? 비례합니다. 이것은 분권전동기일 때입니다. 그래서 분권전동기일 때 요 대목이 출제가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요거 직권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 직권은 여기다 뭐가 붙어요? 제곱이 붙는 거고요. 분권은 뭐냐? 제곱 빠진 요 상태입니다. 예, 구분 잘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응 보세요. 이응 보시면 이응에다가도 별표를 치시고 이응에 계좌회로에 퓨즈를 삽입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 계좌회로에 퓨즈를 삽입하게 되면요. 속도가 엄청난 속도, 이오면 속도에 도달합니다. 볼까요? 우리 계좌가 어디에요? 여기 계좌, 여기 계좌. 그럼 이 계좌회로에 뭐를? 휴즈를 설치하면 안 돼요. 즉 여기에 제가 뭘 설치해보자 한번 휴즈를 설치합니다. 휴즈 이렇게. 이 계좌 쪽에 제가 뭐를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휴즈를 이렇게 설치. 휴즈. 예, 그러면 휴즈의 목적은 뭐예요? 휴즈라는 것은 엄청난 전류로부터 선로 및 기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달아준 게 바로 휴즈입니다. 그럼 보세요. 요게 전압을 갖다 걸면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 전류가 흘러서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지로가 몇 군데? 두 군데. 일부는 여기로 가고 일부는 여기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흘러서 코일에 들어가죠.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뭘 만들어요? 자석을 만들어요. 그런데 휴즈라는 것은 여기 휴즈는 뭐? 휴즈라는 것은 휴즈 쪽에 엄청난 전류가 흐르면 휴즈가 끊음으로써 선로 및 기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달아준 게 바로 이 휴즈입니다. 그러면 이 라인에 엄청난 전류가 흐를 것 같으면 요게 감지해. 그럼 감지해서 뭐냐 이게 탁 하니 끊어버려요. 그럼 선로를 끊어버리면은 요쪽으로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럼 코일 속에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석을 만들어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럼 파이는 얼마? 제로가 됩니다. 그럼 잘 보시면 요 n하고 파이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럼 요 파이가 뭐가 돼버리면 0이 되면요. 속도는 뭐가 되냐면은 무한대가 되죠. 그럼 무한대라는 건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합니다. 그럼 이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한다는 것은 이온한 속도에 도달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권전동기의 어느 쪽에 계좌회로에 휴즈를 설치하게 되면 휴즈가 끊어지면서 파이가 제로가 되죠. 그럼 파이가 제로가 되면 속도는 뭐냐? 이유만 속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무슨 전동기? 분권 전동기는 어느 부분에 이 계좌혈에 뭐를 설치하지 않는다? 휴즈를 설치하지 이 계좌혈에 뭐를 휴즈를 설치하지 않는다. 즉 휴즈를 설치하지 않는다. 왜냐? 휴즈를 설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니까 속도가 엄청난 속도, 이유만 속도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이냐면은 이응에 계좌혈에 뭐를 휴즈를 삽입하면 안 된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즈가 끊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자석 파이가 제로가 되죠. 그럼 자석 파이가 제로가 되면 뭐가 되냐? 이유만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권 전동기는 계좌혈에 휴즈를 삽입하시면 안 된다를 쓴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지읒 부분은 똑같습니다. 우리 자여자 전동의 공통된 부분이죠. 예. 그럼 지읒 보시면 지읒 내용이 뭐예요? 계좌 권선 또는 전기자 권선의 접속을 바꾸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된다라고 돼 있죠. 예. 요 말은 요거야. 우리가 타여자 전동기는요. 이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게 되면은 회전 방향은 반대가 된다 그랬고 자여자 전동기는요. 이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은 회전 방향은 안 바뀝니다. 왜냐? 모두 다 뭐냐? 다 같은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처음 상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방향은 안 바뀌고요. 그러면 이 자여자 전동기, 즉 직권 전동기나 분권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내가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계좌 권선이나 또는 전기자 권선 둘 중에 하나의 접속을 바꿔주면은 회전 방향은 반대가 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8쪽에 보시면 지읒 부분은 바로 뭐냐? 직권 전동기가 됐든 분권 전동기가 됐든 간에 지읒 부분은 공통된 부분입니다. 계좌 권선 또는 전기자 권 접속을 바꾸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된다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몇 쪽이냐? 9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복권 전동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보시면은 복권 전동기가 있어요. 복권 전동기. 복권 전동기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복권 전동기가 있는 건데 이 복권 전동기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복권 발전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는 않고 시험지에 나오는 것만 간략하게 봐드리면요. 우리 복권 전동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복권 전동기라는 것은 요거야. 바로 직권 뭐야? 직권 계좌권선과 또는 뭐가 되냐면은 분권. 분권 뭐가 되냐? 계좌권선입니다. 우리가 복권 전동기라는 것은 직권 계좌권선과 분권 계좌권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복권 전동기라고 불러요. 더 간단히 말하면요. 복권 전동기라는 것은 직권 뭐야? 직권 전동기하고 분권 전동기의 바로 뭐냐? 혼합형의 바로 복권 전동기입니다. 그리고 복권 전동기라는 것은 바로 직권 계좌권선과 분권 계좌권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복권 전동기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쓴 거고 정확하게 따지면은 직권 전동기하고 분권 전동기의 혼합형이 바로 복권 전동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직권 전동기의 계좌권선을 직권 계좌권선이라고 부르고요. 분권 전동기의 계좌권선을 우리는 분권 계좌권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내가 이 복권 전동기를 가지고 내가 직권 전동기로 만들 수도 있고요. 복권 전동기를 가지고 내가 분권 전동기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권 전동기 말 그대로 직권 전동기 전용이고요. 분권 전동기는 말 그대로 분권 전동기 전용이 되는 거야. 근데 복권 전동기라는 것은 직권 전동기와 분권 전동기의 혼합력이기 때문에 사용에 따라서 내가 복권 전동기를 가지고 내가 직권 전동기로 쓸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복권 전동기를 가지고 내가 분권 전동기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복권 전동기를 갖고 직권 전동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권 계좌권선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앞에서 우리가 발전기 하면서 해드렸죠. 바로 이것을 뭘 해주면 돼요? 개방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복권 전동기를 가지고 분권 전동기 쓰기 위해서는 직권 계좌권선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것을 단락을 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복권 전동기를 갖고 직권 전동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권 계좌권선을 개방시키고요. 복권 전동기를 가지고 분권 전동기를 만들 때는 직권 계좌권선을 어떻게 하냐? 단락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몇 쪽 보시냐면요. 9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9페이지 보십니다.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은 3번에 동글벤 3번에 복권 전동기라고 되어 있고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복권 전동의 특징이 있잖아요. 니은 부분이죠. 니은 보시면요. 복권 전동기를 내가 분권 전동기에 바꾸려면 직권 계좌권선을 단락하고가 되어 있고요. 복권 전동기를 가지고 직권 전동기에 바꾸려면 분권 계좌권선을 개방한다. 이 내용이 있죠. 요거를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몇 쪽 보시냐면요. 요거 볼까요? 저번에, 여기 있네요. 21쪽에 저번에 32번까지 풀어드렸죠? 어저께? 21쪽에 32번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32번까지 제가 풀어드린 거고요. 오늘은 21쪽에 33번 보시면 33번에 다음 그림의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입니까? 라고 물었죠. 뒤쪽 보세요. 그래서 다음 그림의 전동기 어떤 전동기냐고 물었는데 어떤 전동기야? 보시면은 전기자하고 계좌가 무슨 연결돼 있어요? 병렬돼 있죠. 그럼 계좌하고 전기자가 병렬로 접속된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 것을 분권 전동기라 그랬죠. 여기 있잖아요. 이제 분권 전동기 여기 있네요. 잘 보시면 그림상에 보시면 이쪽이 계좌가 되고 이쪽이 전기자잖아요. 그러면 계좌하고 전기자를 이렇게 연결된 걸 뭐라 그러는 것을 병렬 접속이죠. 그럼 계좌하고 전기자가 병렬로 접속된 구조를 우리는 뭐냐 이것을 분권 전동기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번. 그림과 같은 접속은 어떤 직류 전동기 접속이냐고 물었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바로 계좌가 되는 거고 오른쪽이 바로 전기자가 되는 거예요. 보시나요?
그러면 계좌하고 전기자가 접속돼 있어 안 돼? 안 되고 서로 떨어져 분리돼 있죠. 이걸 우리 뭐예요? 독립했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과 같은 접속은 어떤 징기 전동기냐고 물었는데 계좌하고 전기자가 독립돼 분리돼 있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것을 타여자 전동기라고 부릅니다. 다음 몇 번이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 직권 복권, 즉 복권 전동기죠. 복권 전동기를 가지고 내가 분권 전동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 있죠. 지금 문제는 복권 전동기를 가지고 내가 분권 전동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요. 그럼 복권 전동기를 가지고 내가 분권 전동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권 계좌 권선을 뭐 하면 돼요? 단락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몇 번이요? 직권 계좌 권선을 단락시킨다. 몇 번? 3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야? 36번 보시면요. 30번에 정속도에다 동글뱅이 치시고요. 정속도 전동기를 공작기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정속도, 우리 힘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무슨 전동기? 직권 전동기고요. 속도와 관련된 건 뭐라고 했어요? 분권 전동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속도 일정한 속도죠. 정속도, 일정한 속도 전동기를 공작기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를 뭐라 그러는 것을 분권 전동기라고 부릅니다. 다음 몇 번?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 37번이요. 37번. 문제 몇 번이냐면요. 37번을 보시면은 요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직권 전동기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앞에서 직권 전동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직권 전동기의 토크 T하고 토크 T하고 뭐가 돼요? 속도는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반비례죠. 근데 무슨 반비례? 제곱 반비례 관계가 있었고 우리 직권 전동기일 때 뭐야? 토크하고 전기자 전류는 무슨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비례인데 무슨 비례? 제곱 비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예요? 분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 그럼 분권 전동기일 때 토크하고 뭐예요? 속도 관계를 물으면요. 우리 분권 전동기일 때 토크하고 속도는 무슨 관계냐면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고 토크하고 전기자 전류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무슨 관계냐? 바로 뭐냐? 비례가 됩니다. 우리가 직권 전동기냐 분권 전동기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권 전동기일 때는 토크하고 속도는 제곱 반비례고요. 토크하고 전기자 전류는 제곱 비례고 분권 전동기일 때 토크하고 속도는 반비례가 되고요. 토크하고 뭐가 돼요? 전기자 전류는 뭐냐? 무슨 관계가 되냐면은 비례 관계입니다. 우리가 직권 전동기냐 분권 전동기냐를 보셔야 돼요. 그럼 37번에 분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었네요. 첫 번째, 분권 전동기일 때 토크는 전기자 전류 제곱의 비례다. 우리 분권 전동기의 토크하고 전기 전류 비례는 비례죠. 무슨 비례? 그냥 비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로 되어 있어요? 제곱 비례. 그럼 제곱 비례가 되는 것은 무슨 전동기예요? 직권 전동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분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물었으니까 몇 번이 정답이고 1번이죠. 왜? 비례는 비례인데 무슨 비례? 그냥 비례입니다. 그래서 제곱 비례해서 잘못된 겁니다. 다음 몇 번?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냐면요. 23쪽에 보시면 문제 38번입니다. 38번 보시면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었죠. 우리가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직권 전동기는 무바 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무바 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동기라는 것은 축에다 뭘 걸어놓고 돌리는데 우리가 축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리면 무바라고 그랬고 축에다 뭘 걸어놓고 걸면 부하가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이 축에다가는 뭐를 벨트를 걸면 안 된다 그랬지. 이유는 벨트를 걸고 운전하다 보면 벨트가 벗겨지면 뭐가 돼요? 무바 운전이 됩니다. 무바 운전이 된다는 것은 속도가 뭐예요? 무한대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속도가 무한대라는 것은 엄청난 속도, 즉 위험한 속도에 도달한 뜻입니다. 우리가 직권 전동기는 무바 운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된다. 이유는 벨트가 벗겨지면은 무바 운전이 됨으로써 속도가 위험한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38번에 다음 몇 번이야? 가하고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한 속도에 뭐하기 때문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쓴다 그랬어요? 기어라든지
체인을 쓴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뒷장에 넘기십니다. 이게 몇 번이고 39번입니다. 예. 39번 문제가 24페이지 39번 보시면요. 전격 속도에 비하여 기동 회전력의 가장 큰 전동기. 회전력 토크라 그랬잖아요. 회전력 토크가 가장 큰 전동기는 무슨 전동기라 그랬어요? 직권 전동기라 그랬죠. 답은 2번이 정답이고 40번. 예, 다음은 직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직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었죠. 첫 번째, 부하 전류가 증가할 때 속도가 크게 뭐가 되냐? 감소한다. 두 번째, 전동기의 기동 시 기동 토크가 작다라고 되네. 우리 직권 전동기는 뭐와 관련된 거야? 힘과 관련된 거죠. 그 힘이 바로 뭐야? 토크잖아요. 직권 전동기는 힘이 굉장히 좋다 그랬죠. 그 힘이 좋다는 것은 토크가 뭐야? 큰 겁니다. 근데 뭐 이번에 보니까 전동기가 기동 토크가 작다. 이게 잘못된 거죠. 직권 전동기는 토크가 굉장히 큰 겁니다. 다음 몇 번? 2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러면 토크가 가장 큰 것은 직권 전동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토크가 가장 작은 것은 차동 복권 전동기입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40번의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고요. 41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부하로 가장 적당한 것은 분권 전동기의 부하로 가장 적당한 것은 뭐였죠? 우리가 직권 전동기는 힘과 관련된 거고요. 분권 전동기는 속도와 관련된 겁니다. 그럼 가번에 보면 가는 뭐야? 크레인이죠. 크레인이라는 것은 뭐야? 무거운 짐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 무거운 짐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크레인은 어디에 속하는 거야? 직권 전동기에 속하는 가번. 크레인 가번은 직권 전동기에 속하는 거고요. 그다음 나번에 권상기. 권상기라는 것은 바로 엘리베이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기계를 묶어서 우리는 권상기라고 합니다. 그 권상기 안에는 이제 뭐다? 전동기도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럼 권상기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권상기라는 것은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사용하는 그 전체의 기계를 통틀어서 권상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권상기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엘리베이터, 무거운 짐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권상기도 바로 직권 전동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 전동차. 그럼 전동차도 뭐야? 전기를 이용한 차를 전동차라 그러잖아요. 그럼 전동차라는 것은 엄청난 무게, 쇳덩어리를 끌고 다녀야 되겠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힘. 이것도 무슨 전동기? 직권 전동기. 그럼 가번, 나번, 다번이 다 직권 전동기였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 몇 번? 라번에 공작 기계는 바로 분권 전동기에 속하는 겁니다. 다음 몇 번? 4번 정답. 그 다음에 42번. 부하 전류에 따라 속도 변동이 가장 심한 전동기를 물었죠. 요거는 요거 봅니다. 요거 지울까요? 네. 예, 42번입니다. 42번에 요거 뭘 기억하냐면은 뭐하고 뭐? 토크 및 속도 변동률이 가장 뭐가 돼요? 큰 겁니다. 요거는 뭐냐? 요거는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직권 있죠? 직권 전동기입니다. 이번에 반대로 속도 변동률입니다. 율이 빠져요. 바로 뭐냐면은 토크하고요 속도 변동률이 가장 뭐가 되냐? 작은 겁니다. 요것은 바로 뭐냐 하면요. 요것은 바로
차동 복권 전동기입니다. 이때 차동이라는 것은 코일 방향이 반대인 걸 차동이에요. 코일 방향이 같은 걸 가동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토크 및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것. 그래서 토크 및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것은 직권 전동기고요. 반대로 토크 및 속도 변동률이 가장 작은 것은 차동 복권 전동기. 이때 차동이라는 것은 코일 방향이 반대인 걸 차동이라고 부르고요. 코일 방향이 같은 걸 가동 또는 하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42번은 부하전류에다 속도 변동률이 가장 심한 전동기, 가장 큰 걸 물었죠. 무슨 전동기요? 직권 전동기입니다. 다음 몇 번이고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3번은 우리가 한번 해드렸죠. 43번에 직류 직권 전동기의 토크 T와 회전수 N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고 물었죠. 우리가 직권 전동기에서 토크와 회전수는 무슨 관계? 반비례죠. 무슨 반비례? 제곱 반비례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4번, 25쪽에 44번 보시면 44번 문제는 뭘 뜻하는 거예요? 44번 문제가 바로 직류 직권 전동기를 기동시킬 때 다시 볼게요. 직류 직권 전동기를 기동시킬 때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직류 직권 전동기를 기동시킬 때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우리가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벨트가 벗겨지면 무부하 상태가 되죠. 그럼 무부하 상태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위험한 속도에 뭐하기 때문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우리가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한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번에 보시면요. 벨트가 벗겨지면 가속도가 더 위험하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6쪽 보시면요. 26쪽에 45번을 한번 보시겠어요? 45번.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45번. 네, 45번을 보시면 45번이 어떤 문제냐고 봤더니 전압이 주어졌는데 몇 볼트예요? 200볼트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직권 전동기 동글뱅이 치시고요. 전기자 저항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전기자 저항이 얼마요? 0.1을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계자 저항이 주어졌는데 계자 저항이 얼마로 되어 있고 0.05라고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주어졌죠. 부하 전류가 얼마냐고 봤더니 40 이렇게 주어졌다. 이때 직권 전동기에서 뭐를 구하라? 유기기 전력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럼 직권 전동기일 때 유기기전을 구하는 공식은 V 마이너스 직권이죠? 직권이기 뭐 숫자가 틀렸네요 이게 보니까 전기자 저항이 0.1 계자 저항이죠? 이거 RF죠? 기호가 틀렸습니다. 우리 계자를 필드 F를 쓰죠? 계자저 0.05입니다. 그럼 직권 전동기일 때 유기 전력은 V라는 것은 직권입니다. 직권 전동기일 때 바로 식이 어떻게 돼요? IA에 바로 뭐가 되고 RA 플러스 R 뭐라고 그랬어요? F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단자 전압이 200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IA가 얼마가 되고 40이 되는 거고 요 값은 얼마가 돼요? 0.1 플러스 얼마? 0.0 얼마? 5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여러분이 계산을 열심히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가분인가요? 그래서 45번의 답은 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45번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몇 쪽을 보시냐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죠. 몇 쪽 보시냐면요. 몇 쪽이냐면은 9페이지 보시겠어요? 9페이지. 9페이지 13번째. 속도 제어법이라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계속 식 적으면서 해드렸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13번째죠? 예, 13번째입니다. 13번째가 속도제어법입니다. 예, 속도제어법이란 속도를 제하는 방법을 속도제어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속도제어법이란 속도를 제하는 방법이 바로 속도제어법입니다. 우리 속도, 회전속도 구하는 공식은 뭐에 따라서 무슨 전동기냐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졌죠? 맞나요? 네. 그러면은 뭐일 때? 우리가 타여자인가요? 타여자입니다. 이 타여자 전동기일 때 우리가 회전속도 공식이 뭐였냐면 이렇게 됐어요. 바로 뭐였냐면은 K 뭐가 돼요? 파이에다가 V 마이너스 RA 곱하기 IA. 이게 바로 무슨 전동기? 타여자 전동기 할 때 회전속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또 무슨 전동기가 있어요? 자여자 전동기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직권 전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직권 전동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권 전동기에서 회전속도라는 공식은 어떻게 되시냐면은 이렇게 되십니다. 얼마냐면은 K 뭐가 돼요? 파이에다가 V가 되겠죠? 예, V 마이너스 IA에 뭐가 되냐면은 RA 플러스 R 뭐가 되고 F입니다. 이것은 무슨 전동기? 직권 전동기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직권 전동기 말고 또 하나가 두 개가 돼 있죠. 이제 뭐가 있어요? 분권 전동기가 있어요. 분권 전동기. 이때 다 쓸까요? 예, 분권 전동기입니다. 그럼 분권 전동기 할 때 회전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되시냐면은 뭐가 돼요? K 뭐가 되고 파이에 V 마이너스 RA 곱하기 뭐가 되냐? IA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타여자 전동기, 요거는 직권 전동기, 요거는 분권 전동기일 때 뭐냐면은 회전속도 구하는 공식이야. 그러면 항상 제가 식을 적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속도를 제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속 파이를 조절해 속도를 제하는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어요? 계좌제어법이라는 게 있고요. 전압을 조절해서 속도를 제하는 뭐가 되냐? 전압제어법이라는 게 있고요. 저항값을 조절해서 속도를 제하는 뭐가 있냐면은 저항제어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많이 사용하는 제어법 우리는 전압제어법이라고 불렀고, 전압제어법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일그너 방식과 또는 워드-레오노드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출력 제어에 속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계좌제어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 회전속도 구하는 공식은 무슨 전동기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제어법은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뭘 보시냐면은 우리가 9페이지 보시면 속도 제어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13번이라고 해서 속도 제어법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다.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계좌 제어법이 있고 저항 제어법이 있고 전압 제어법이 있는데 정출력제에 속하는 것은 계좌 제어법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속도, 즉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어법은 전압제어법.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책에 되는 것처럼 워드-레오노드 방식과 일그너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도 제어법입니다. 여기까지 하신 거고, 좀 쉬었다가 요거에 관련된 문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